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4가지 활동, 이른바 막공나만이라는 키워드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사연을 들어보니 누구는 이혼숙녀 캠프에서 이호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팬이 되었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교수님의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정확한 딕션 덕분에 속이 뻥 뚫렸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52이라는 나이에 새롭게 취직해 부끄러웠는데 교수님 강연을 듣고 자신감을 얻었다고도 하시더군요. 이른 가까운 나이에 사이버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분,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매주 도서관을 찾아 공부하고 책을 읽는 분들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강의를 찾아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마가라 질병을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00 플러스 알파 시대. 길어진 수명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건강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막연히 100살까지 산다고 할 수 없지만 수명이 이전보다 길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건강을 돌보는 건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이른해 새롭게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60 넘어서도 새로운 직장이나 일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내 몸부터 튼튼해야겠죠.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조금만 게으름을 부리면 몸이 곧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어느 날은 관절이 아프고 다른 날은 혈압이 올라가고 또 어떤 날은 눈이 침침해지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에는 40, 50 정도면 은퇴를 생각하고 쉬었다가 그저 집안일이나 소일거리 정도만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그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일해야 하고 일하고 싶기도 하고 취미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즐기고 싶은데 몸이 안 받쳐주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마가라 질병을 항상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실천이 쉽지 않아서 늘 강조드리는 거죠. 일단 제일 기본인 건강검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아프기 전에 찾아내야 하는 질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미리미리 캐치하면 조절할 방법이 생기고 나중에는 좀 더 가벼운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놓치면 몸에 큰 부담이 되죠. 또 한 가지는 영양 섭취입니다. 음식으로 골고루 챙겨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부족하다 싶으면 꼭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호선 교수님께서는 흔히 오메가3, 비타민 D, 코큐텐, 그리고 기억력 유지에 좋은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성분을 예로 들어주셨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 병원 진료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꾸준히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운동 처방 역시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무리해서 하다가 또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소위 맞춤 운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몸 상태에 따라 다른 운동을 권장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수영이 좋고 누군가는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헬스장에서 마구 뛰거나 무리하다가 몇 달씩 고생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어느 정도 지켜냈다면 이제 둘째 활동인 공부하라.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이 넘어서도 60이 넘어서도 70이 다 돼서도 사이버 대학교에 도전한다거나 직장을 새로 구하는 분들이 실제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도 빠르게 변하고 이를 따라잡으려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요즘 시대에는 정보가 워낙 빨리 바뀌어 잠깐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다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70살 혹은 그 이상이 되어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신기한 것들을 배우고 외국어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호선 교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 10페이지만 읽어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외워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공부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작은 성취의 반복이 자존감과 심리적 포만감을 만들어준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매주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다닌다고 하셨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책을 골라 읽고 어른은 어른대로 필요한 책을 골라 읽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대화가 더욱 풍부해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50대 후반에 다시 취직하고 퇴근 후에는 공부를 계속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별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은 그것을 통해 더 앞서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신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 나가라. 세상 밖으로 한 발짝씩 걸어 나가라는 말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미 활달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주말마다 이곳저곳을 나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나가봐야 별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가야 할 곳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집에만 있는 분들 말입니다. 나가라. 여기서 꼭 멀리 여행을 가라거나 돈을 많이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권하신 건 옆 동네 전봇대까지만 나가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리가 서너 블록이면 서너 블록, 아니면 열 블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보라는 거죠. 거리에 놓인 간판이 바뀌진 않았는지,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른에게도 관찰력이 필요하고 그 관찰력이 결국 세상을 읽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냥 똑같은 길을 건성건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주변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가 거리 풍경이 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네요. 아는 가게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설들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의 패션도 다르고 정말 세월의 흐름을 전혀 몰랐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는 충격일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바로 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어떤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아, 나도 좀 더 자주 밖으로 나가봐야겠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자.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상황에서 손절이라는 말이 참 흔하게 들립니다.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발되면 오히려 내 주변에 너무나도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칫하면 고립되고 혼자서만 모든 일을 끌어안아야 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인생에서 받은 상처가 많아 이제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도 함께 노력한다면 관계망을 회복하는 게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결국 힘들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외롭고 서글플 때 곁에서 웃고 울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당장 헤어지고 싶을 만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은 마음의 문을 더 열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이호선 교수님 강의를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게라도 도움이나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자기 자신이 오히려 큰 힘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카톡 하나라도 보내고 가벼운 안부 문자라도 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나누는 것. 우리는 그 작은 관심 하나로도 의외의 에너지를 얻곤 합니다. 이렇게 막아라 질병을 공부하라 나가라 만나자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이미 인생 후반전을 살고 계신 분들까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펼쳐볼게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집안일 하시면서 혹은 쉬면서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년이 넘어가면 질병이 찾아오기 쉬운 건 사실이지만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회갑을 맞고 새롭게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기운이 넘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공부 파트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50을 바라보며 고등 수학을 다시 시작했다든가 외국어를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게 내게 필요한 걸까?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괜히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 싶지만 막상 해보면 굉장히 재밌고 뿌듯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우선 내가 머물고 있는 세계가 확장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읽을 수 있는 화제도 늘어나고 남들과 대화할 때도 든든해집니다. 내가 아는 단어나 표현이 많아지면 말할 때 더 풍부해지고 소통이 수월해지죠. 일상에서도 아, 이런 맥락이었구나 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공부라고 하면 무조건 한 달 내내 집에서 책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말 하루나 이틀이라도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계속 미루지 않고 지속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나가라.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관찰력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니 삶의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십니다. 특히 집안에만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기만 하고 좀처럼 뚜렷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서 조금만 걸어 다니다 보면
거리의 표정이나 내 몸의 감각을 통해서 도리어 생각이 맑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만나자.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크고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왜 필요하냐고 되묻는 분들도 있으세요. 한번 크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 분들은 사람 자체를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참 어려운 지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관계망을 모두 끊어내고 혼자 살아가는 게 과연 쉬울까요?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진다는 게 많은 분들의 증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플 때가 늘어나는데 병원에 갈 때라도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래서 너무 힘든 관계라면 한 발 떨어져 쉬어가 돼. 완전히 단절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들과 작은 모임이나 연락을 이어가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죠. 누군가는 카톡 하나로도 관계가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명절이나 기념일에 쿠폰 하나 보내는 게 뭔 대수겠냐고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요.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억지로 부르면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열정도 좋지 않습니다. 상대가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가벼운 안부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가령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같은 일상 대화부터 살살 이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생에 조금씩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챙겨 먹는 것부터 주말에 도서관 가는 것, 매일 한 번씩 걷거나 주변을 둘러보며 변화된 풍경을 느끼는 것, 그리고 틈틈이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는 작은 노력까지. 사실 대단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거창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이야기를 드릴까요? 한 분은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일, 즉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 도와주려면 내 몸도 튼튼해야 하고 사람과 많이 만나야 하니 스트레스도 적절히 해소해야 하고 자연스레 운동도 하게 되고 약속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활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물론 봉사활동이라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도 곧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배우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60 넘어서 운전면허를 따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차가 필요 없어서 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배우자나 자식들보다 본인이 차를 직접 모는 게 편하고 또 마음도 뿌듯하다고요. 시작이 늦었지만 도전하길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다른 분은 50 초반에 남편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학부모 교육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이미 가족끼리 대화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자신이 없었지만 배워보니 오히려 스스로의 말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공부나 활동을 시작하면 내가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사람은 멈춰 있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건강을 챙기고 공부를 통해 뇌를 자극하고 가볍게라도 밖에 나가고 주변 사람들과 소소한 정을 나누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지 100살만 얘기하던 시대가 아니라 100을 넘어 더 살 수도 있는 시대. 이른바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고 하지요. 사실 너무 오래 사는 게 불안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몸이 아프면 어쩌나?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시겠죠. 그러나 교수님께서 말하는 막공남한 이 네 가지를 조금씩만 실천해도 뜻밖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막아라 질병을. 누구도 나 대신 내 몸을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내 몸 상태를 알고 필요하면 병원 문을 두드려 미리 막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건강검진부터 맞춤 운동, 필요 영양제까지 꼼꼼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공부하라. 거창한 학위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짧은 글이라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가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워오며 뇌에 자극을 주는 것도 훌륭한 공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욱 풍부하게 소통하기 위해 공부가 필요합니다. 셋째, 나가라. 평소 가보지 않던 옆 동네 전봇대까지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변을 관찰하면서 사소한 변화를 읽어내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집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때론 가까운 곳을 걸어보거나 카페에 들러보거나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내 몸을 움직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만나자. 너무 힘든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안부 인사나 작은 선물, 혹은 짧은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일상을 훨씬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힘을 주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꽤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막국나만을 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 더 긴 호흡으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생활 패턴별로 몇 가지 예시 상황을 들어볼게요. 먼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이미 50이 넘었는데 여전히 매일같이 출퇴근해야 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 운동하기도 힘들고 공부할 시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분은 점심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밥을 빨리 먹고 나면 시간이 조금 남는데 그때 근처 도서관이나 서점이 있다면 가보거나 산책 코스를 정해놓고 하루에 15분만이라도 걸으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귀찮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며칠만 해보면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에 닿는 곳에 읽을 만한 작은 책 한 권을 두기를 추천합니다. 침대 머리 맡이라든가 식탁이라든가 말이죠. 출근 전 잠깐의 시간을 활용해 서너 줄만이라도 읽고 나면 그날 하루 마음이 조금 달라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가벼운 약속을 하나씩 잡아보세요. 사람과 만나도 좋고 도서관이나 전시회, 문화센터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든 분들은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안썩 가본 동네에 들러보길 권합니다. 차로 이동하는 대신 걸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소소한 도전을 반복하면서 언젠가는 조금 더 멀리 새로운 곳에도 가보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다음으로 전업주부이시거나 은퇴 후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계속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더 큰 딜레마가 생깁니다. 매일 똑같이 일상을 보내다 보면 지루하고 무기력해지죠. 오늘 아니어도 내일 하면 되지 하면서 하루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막아라 질병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운동 처방을 받고 가까운 헬스장이나 문화센터, 수영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미 곳곳에 중장년층을 위한 강좌가 많이 마련되어 있어 비용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을 쓰다 보면 자연스레 활기가 돌고 생각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라 부분에서는 책뿐 아니라 좋아하는 손작업이나 공예 또는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인터넷 강의를 검색해 보면 거의 못 찾는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본인이 재밌을 것 같은 걸 골라야 꾸준히 할 수 있겠죠. 나가라. 이 부분은 한 걸음씩 거리 느리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집 앞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정도만 다니셨다면 이번에는 동네 몇 정거장 넘어 위치한 시장이나 카페를 가보는 겁니다. 버스를 타도 좋고 걸어도 좋고 다만 가는 길에 일부러라도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여기 무슨 가게가 생겼나? 저기 공사가 끝났나?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나?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나?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서 이동하면 똑같은 거리도 전혀 달리 느껴집니다. 마지막 만나자 파트에서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생각나면 작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세요. 오래 만나지 않은 분이라도 가벼운 안부 인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호응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나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작은 모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사진 동호회, 요리 모임, 뜨개질 모임 등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고 내 인생 후반이 꽤나 기대된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회갑을 앞두고 갑자기 시 낭송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또 매력 있어 빠져들었다고 하시네요. 평생 문학과 거리가 멀었는데 막상 해보니 마음속 표현이 늘어나더래요. 또 댓글을 보면 이호선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울컥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내 나이에 뭘 또 시작하나 싶던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죠. 실제로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제일 빠른 때라는 말처럼 50도 될 수 있고 60도 될 수 있고 심지어 70도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단 한번 해보겠다는 태도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막국나만을 꼭 지키면 우리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살게 된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건 늘 생각지 못한 큰 파도가 찾아오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로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허무함도 느끼고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네 가지를 조금씩 붙잡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더욱 적절한 치료를 받고 내게 맞는 운동과 식사로 관리하고
공부를 통해서 고립되지 않고 세상 흐름에 참여하고 가끔은 집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며 누군가에게 연락해 안부를 주고받는 것, 그 작은 노력들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고 하루를 조금 더 환하게 해줍니다. 계속 청취해주고 계신 분들이라면 벌써 한참을 듣고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방송 중간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막공나만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막아라 질병을, 공부하라 나가라 만나자. 첫째, 막아라 질병을. 영양제도 필요하면 챙기고 운동도 내게 맞게 처방받아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미리 대비합시다. 둘째, 공부하라. 간단하게라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서 책 10페이지, 그 안에 단어나 문장 하나 외워오기. 독서든 어학이든 취미든 내 마음을 살찌우고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시도를 해봅시다. 셋째, 나가라. 먼 곳 아니어도 됩니다. 옆 동네 전봇대까지 걸어가며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넷째, 만나자.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악인이 아니라면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의 작은 선물과 작은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네 가지를 어느 정도 실천하신 분들은 이미 삶의 활력을 느끼며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 네 가지를 모두 붙들고 인생의 르네상스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의욕이 솟고 새로운 일도 도전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 여러 가지 사연으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일자리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노부모 부양 문제 등 모두가 다 달라서 제가 일괄적으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상황이든 내 몸을 지키고 내 마음을 채우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서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뒤로 물러서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누구는 50의 기술, 누구는 60의 지혜, 누구는 70에도 시작하는 배움.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을 성장시키고 삶을 바꿔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호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통쾌한 기분이 들었다며 이제부터라도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고 변화에 둔감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혹은 오늘 밤이라도 건강을 점검하고 내일이면 작은 책 몇 장을 읽어보시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이라도 걸어가 보고 또 소중했던 지인에게 안부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 인생을 정말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분은 그러더군요. 이혼숙녀 캠프에서 교수님 모습 보고 반했다고. 교수님이 조언해 주신 그대로 따라 했더니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렸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싹 트면 좋겠습니다. 막아라 질병을, 공부하라 나가라 만나자.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 100 플러스 알파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